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총선일인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살짝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시장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거래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요. 우선은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팔고 있다. 3개월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뭐 빅스가 급등해서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 지금 이게 불안불안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변동성이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은 장중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했던 점은 금리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제 내내 많이 빠졌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많이 빠진 건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팔았대요. 그래서 이 CNBC의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체크해봤더니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공매도를 한 거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은 제가 개념회에서 설명했던 그로스 익스포저 그리고 넷 익스포저라는 것이 무엇인지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밑에 댓글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한 이유는 아마 이 그림 때문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 해서 M7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올라간 반면 S&P 500 중에서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는 미국 시장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몇몇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실제로 좋지도 않고요.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보기에는 얘네들 말고 안 좋은 나머지 493개들은 아니 공매도 해야지, 니네들이 뭐라고 올라가, 자꾸 좋은 애들이 올라가는 거 만들, 너는 그냥 빠져 라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헤지펀드의 숏포지션은 전체 시장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잘 나가는 종목이 아니고 전체 시장에 대한 숏배팅일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M7에게도 부담 요인이 되는 것은 맞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물가 발표 하루를 앞두고 이게 너무너무 수상한 채권 거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CPI 발표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밤이에요. 그런데 채권 투자자 중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규모의 선물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뉴욕 시간으로 오전 9시 직후, 그러니까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야, 채권 많이 사야 되는데 한번 좀 나한테 팔 사람 없어? 한 7만 5천 계약을 사야 돼. 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블락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가를 이만큼 사고 이만큼 사고 이만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뭉탱이로 이만큼 산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이 얼마나 컸으면 CME 그룹에서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을 급하게 사야 되는, 그것도 정말 많이 사야 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봤을 때 CPI가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낮게 나올 것 같아서 채권을 사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너무 많이 쳐놔서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베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CPI 잘 나오면은 이거 우리 망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리스크를 해지하자 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냄새를 맡은 누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냄새가 나는데 이거 CPI 이거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이렇게 큰 계약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블락딜이 있었던 시점이 아침이고요. 그 이후로 금리가 많이 내려갔고 채권의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는 또 특이한 주장이 나왔어요. 곧 50bp 인하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다소 의아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인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산 운용사가 운용 규모가 3.6조 달러나 돼요. 이 회사가 6월 중에 50bp 인하를 할 거다라는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준이 연말까지 총
150bp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략 한 2.5배 수준이고요. 야, 이게 이제 이분이거든요.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너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잘 보시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150에서 200bp 정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안 하겠네. 안 하겠어. 에이, 안 해. 50bp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어제 보니까 누군가는 저기 뭐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도 하던데 모르겠다. 안 하나 보다. 큰일 났다. 이런 이제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안 좋은 것들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뉴욕 연준에서는 조사해보니까 내가 3개월 안에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년 만에 최고로 많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그리고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는데요. 오늘 이제 총선이어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연준이 정치적이지 않을 것 같니? 에이, 알면서 정치적이지 않을 것 같아? 야,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조사받고 이렇게 했는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정부를 도와주는 일일 것 같은 금리 인하를 그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욕을 먹겠어. 그러니까 좀 미리 하지 않겠어? 좀 시간이 없다니까? 먼저 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전망에는 결국은 경제라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를 도와준다라는 측면. 아니. 연준은 정치적이지 않죠?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최고 경제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너드가 CNBC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 TSMC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것이 얼마나 미국이란 나라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연준 의원이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브레이너드 이사가 백악관에 계신 분입니다. 아마도 냄새를 조금은 맡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디선가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연준은 절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블라드 형이 지원 사격도 해주셨는데요. 3번 인하가 베이스 라인이다 얘들아. 그만 좀 얘기해라 라는 얘기를 홍콩에서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냥 무슨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돼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닥치고 파월이 무슨 말 하는지만 봐.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 3번이나 한다고 그랬어? 안 했어? 그럼 3번이나 하는 거야. 그게 기본 시나리오야. 연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중요한 그림들 몇 가지 투척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홍 박사님과 저희 케미를 확인하시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셔야 되는데 이 행사 준비를 저희가 진행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과 제가 진짜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